혹시 주이니어스 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 만든 새로운 법인데요. 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지갑, 더 나아가서 세계 경제 전체를 말 그대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이 디지털 화폐의 판을 어떻게 완전히 새로 짜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지갑 속에서 시작된 어떤 혁신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애초에 디지털 화폐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말이죠. 하지만 그 가능성 뒤에 숨어있던 엄청난 위험 때문에 결국 미국 정부가 여기까지 하고 선을 긋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정이 어떻게 전 세계를 강타하는 달러 쇼크웨이브로 번졌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 돈의 새로운 규칙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모든 위대한 혁신은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 해결에서 출발하잖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필요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한테 돈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해외 직구라도요? 해보셨다면 아마 바로 아실 거예요. 아니, 이메일은 클릭 한 번이면 지구 반대편까지 1초 만에 가는데 왜 돈을 보내는 건 며칠씩이나 걸리고 수수료는 또 왜 그렇게 비싼 걸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이겁니다. 이 숫자들이 모든 걸 보여주죠. 기존 은행을 통해서 200달러를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수료로만 15,000원 넘게 나가고 받는 데는 이틀이나 걸립니다. 그런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수수료는 단돈 몇백 원, 시간은 5분이면 끝납니다. 비용이 거의 98% 넘게 절약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술이 만든 혁신인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 엄청난 효율을 내는 기술의 정체가 대체 뭘까요?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름 참 직관적이죠?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아니고요. 1코인의 가치가 항상 1달러에 딱 고정되도록 설계된 그런 특별한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가장 흔한 건 USDT나 USDC 같은 건데 이건 그냥 은행에 1달러를 넣어놓고 1코인을 발행하는 아주 간단한 방식이죠. 법정화폐 담보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여기 줄이 쫙 그어진 거 보이시죠? 바로 알고리즘형, 이게 문제였습니다. 아무런 담보도 없이 오직 코드로만 가치를 지키겠다고 덤볐다가 2022년에 완전히 박살나버린 테라 USD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 사건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촉발시킨 도화선이 됩니다. 이게 단순히 일부 기술 전문가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무려 2조 8천억 달러까지 커질 거라고 해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하면 3천조 원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을 그냥 뛰어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진 시장을 사실상 딱 두 회사가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테더랑 서클. 이 둘이 합쳐서 거의 90%를 먹고 있어요. 이걸 비유하자면 거대한 댐이 있는데 그걸 단 두 개의 기둥만으로 버티고 있는 셈이죠. 상상해보세요. 만약 그 기둥 하나에 금이라도 가면 어떻게 될까요? 댐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둥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이 시스템의 기반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 유명한 테라 루나 사태입니다. 2022년 5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죠. 1달러를 지켜야 할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걸 막으려던 알고리즘이 오히려 미쳐 날뛰면서 코인 가격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걸 두고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 하나로 순식간에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넘는 돈이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자, 에이, 그건 담보도 없는 알고리즘형이라 그랬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100% 실제 달러를 쌓아두고 발행한다던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USDC마저도 흔들렸으니까요. 이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하필 파산해버린 실리콘밸리 은행에 준비금을 맡겨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가격이 88센트까지 폭락했었습니다.
이제 시장 참여자 모두가 깨달은 거죠. 아, 이건 안 되겠다.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렇게 연쇄적으로 붕괴 위기가 닥치자 마침내 미국 정부, 워싱턴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시장에 지니어스 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새로운 규칙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 법의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 회사를 그냥 은행처럼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첫째, 100원을 발행했으면 금고에 100원어치 안전자산을 무조건 쌓아둬라. 둘째, 정부 허가받은 놈들만 장사해라. 셋째, 매달 장부 가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도 받아라.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 넷째, 절대로 이자는 주지 마라. 이게 왜냐면 이자를 주면 사람들이 이걸 은행 예금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조항이 딱 하나의 목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안정성과 정부의 통제죠. 근데 이런 움직임이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연합, 영국 같은 다른 금융 강국들도 거의 똑같은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100% 준비금 쌓아라, 허가받고 해라, 이자 주지 마라. 이 세 가지는 거의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을 기존 금융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미국이 만든 이 새로운 법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 금융시장 전체에 거대한 파도, 쇼크웨이브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엄청난 파급 효과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차트 이거 정말 놀라운 걸 보여주는데요. 국제결제은행 그러니까 BIS가 분석을 해봤더니 고작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 정도 되는 스테이블 코인 자금이 시장에 들어오기만 해도 미국 국채 금리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빠져나가면 확 오르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미국 정부의 이자율을 직접 쥐고 온들 만큼 막강한 힘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지니어스 법 때문입니다. 법으로 정해놨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은 준비금을 뭘로 갖고 있어라? 바로 미국 단기 국채로 갖고 있어라. 이 말인즉슨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정부의 빚, 즉 국채를 무조건 사줘야 하는 슈퍼 VIP 고객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시대의 달러의 패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정말 기가 막힌 설계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법의 무서운 양면성이 드러납니다. 한쪽을 보면 달러를 디지털 시대의 제왕으로 만들어서 미국의 금융 패권을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보이죠. 하지만 다른 쪽을 보면 만에 하나 이 시스템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스테이블 코인의 위기가 곧바로 미국 국채 시장의 위기로 나아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를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재앙적인 위협이 동시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대한 변화가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돈의 미래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핵심면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분명 혁신이지만 시스템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위험한 폭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니어스 법을 만들어서 은행처럼 꽁꽁 묶어두려는 거고요. 이 덕분에 달러의 힘은 더 강해지겠지만 만약 이게 실패하면 그 충격파는 암호화폐 시장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한 나라가 알아서 할 수준을 넘어섰고 전 세계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참고한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의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상황을 정말 잘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디지털 금융의 미래는 신뢰라는 딱 한 단어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지키려면 이제는 전 세계가 함께 힘을 합쳐야만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과연 미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로 끌어들임으로써 달러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낸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눌러버린 걸까요? 아마 그 정답은 멀지 않은 미래에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겁니다.